우여곡절 끝에 이혼 확인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부부 중 한 명이 이혼 못하겠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 재빨리 이혼 의사 철회서를 제출해서 이혼을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이혼에 대해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협의이혼 절차는 변호사가 대리해서 진행할 수 없어서 많은 변호사분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혼 상담 과정에서 협의이혼에 대해 물어보면 변호사님들이 법원에 물어보라고 하거나 인터넷 찾아보라고 하는 등 소극적으로 답변을 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디에 물어보거나 인터넷을 찾아보아도 아무래도 법원 절차이다 보니 헷갈려 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고려하신 분들이 협의이혼 절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차근차근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설명드려 보겠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분들이 협의이혼 절차를 먼저 설명드리고 후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되는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의 첫 번째 절차는 서류를 가지고 관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지고 갈 서류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이건 주민센터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고 법원 가시면 민원 발급기로도 발급 가능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명 것만 발급받으면 안 되고 부부 각자의 모든 것을 발급받아야 되고,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받고 주민번호가 다 나오게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은 부부가 같은 주소지면 한 통이면 되고 다른 주소지면 부부 각자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은 둘이 같이 가서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분이 다른 배우자의 것까지 다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 양식 찾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이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가 아래 한글 파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것도 번거롭다 이렇게 생각하면 협의이혼 법원에 가시면 신청서 용지가 있습니다. 가셔서 법원에서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럼 어느 법원으로 찾아가야 될까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맨 위에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서 신청하셔도 되고, 아니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있죠? 부부 중 어느 한 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셔도 됩니다. 둘 중에 부부가 조금이라도 편한 곳으로 가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접수하러 갈 때 신분증을 지참해서 부부가 같이 가야 됩니다. 혼자 가면 안 되고 위임장을 받아서 혼자 가는 것도 안 됩니다. 대리인 변호사나 부모님이 대신 가는 것도 안 됩니다. 예외가 있기는 하죠.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는 재가민증명서 한 통을 발급받아서 혼자 가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간단히 이혼에 관한 안내, 서울가정법원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상담을 진행하고 대구가정법원은 10분 정도 동영상 시청, 대전가정법원은 딱히 없는 듯 합니다. 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이 이혼에 관한 안내도 법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서 접수하러 가기 전에 미리 법원에 확인하셔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안내를 받으면 숙려기간 1개월, 이 1개월을 고려해서 그 뒤의 날짜로 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을 지정해 줍니다. 보통 1개월 간격으로 2개의 날짜를 지정해 주고, 이 2개 날짜 중에 한 번은 부부가 같이 출석을 하셔야지, 2번 다 불출석하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봐요. 이때도 부부가 신분증을 지참해서 꼭 같은 날 출석은 한 번은 하셔야 하는 것, 요거 꼭 잊지 마세요. 이때도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안 되는 것입니다. 확인기일에 법원에 가면 아마 대부분 법원이 같은 시간에 여러 부부의 확인기일을 잡아놓아 많이들 와 계실 거예요. 확인기일은 쉽게 얘기해서 판사님 앞에서 이혼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두 분 이혼 의사 있으신 거 맞으시죠? 이때 둘 다 이혼 의사가 있다면 법원은 부부에게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 한 통씩을 교부해 줍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이혼 확인을 받으면 확인서
확인서 등본을 교부한다고 했잖아요.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 구, 면사무소에서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이혼 확인 받는 것의 효력이 사라지니 꼭 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우여곡절 끝에 이혼 확인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부부 중 한 명이 이혼 못하겠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 재빨리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해서 이혼을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혼이 되려면 이혼 신고서가 이혼의사 철회서보다 먼저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에게 팁을 드리면 미리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서 양식을 받아다가 작성을 해서 상대방 도장, 서명까지 다 받아둔 상태에서 확인기일에 출석해서 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에 바로 그 길로 가서 이혼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이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되는 것이 첫 번째로 추가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자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가 있습니다. 친권자 양육자를 누구로 하고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 교섭을 어떻게 할지를 적는 서류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 양육 안내 교육이 추가됩니다. 자녀 양육 안내 교육도 법원마다 특정 요일, 특정 시간에 진행하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이 교육을 받고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과거에 코로나가 심할 때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소감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대면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국에 자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신청 취하가 되니 유의하시고요. 가정법원에 따라서는 후견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거나 의무 상담을 실시하기도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숙려기간이 1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확인기일에 판사님 앞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하고 양육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협의가 됐는지 확인을 받고 그 확인한 대로 판사님이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해줍니다. 만일 이대로 양육비를 안 주면 양육비 부담 조서를 가지고 전 배우자 재산에 압류를 하거나 나중에 감치까지 가능한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와 기간,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되는 서류 절차 기간에 대해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을 끝까지 잘 진행하려면 결국 부부간 이혼 의사가 분명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최소한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 큰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숙려 기간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혼 후의 삶이나 자녀의 상처, 자녀의 양육, 면접 교섭 등에 대해 충분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